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감염병 사태는 유난히 일본에 더 가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확대 발령에도 감염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16일 오후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감염자는 7,014명에 달했습니다. 이틀째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대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32만 5천여 명으로 늘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4,500여 명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 이달 8일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발령했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14일에는 오사카부 등 7개의 광역지자체에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했습니다. 일본의 긴급사태 내용은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 오후 8시 이후 음식점 등 영업 중단, 출근자 수 70% 감축, 대형 이벤트 자제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본에서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도쿄도가 운영하는 지하철 오에도선에서 기관사 등 39명이 집단 감염에 걸렸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공용 화장실 세면대의 수도꼭지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감염 경로를 조사한 보건소 측은 해당 화장실 수도꼭지가 손으로 돌리는 타입으로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거나 양치질할 때 타액이 수도꼭지에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아직도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 지하철 화장실에는 손으로 돌리는 수도꼭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집단 감염까지 일어났다는 것은 낙후된 일본의 시설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 시스템이 낙후된 것도 모자라 지하철 수도시설까지 낙후되었다면 대체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부채는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는 영국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와 또 다른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이달 초 브라질에서 입국해 양성 판정을 받은 남녀 4명의 검체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브라질 아마조나스주에 머물다가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에서 새로운 유형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감염증연구소의 분석 결과 해당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발견된 것과 공통점도 있지만 유전자의 배열이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WHO에서도 일본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영국발, 남아공발에 이어 명확하게 일본발 변이 바이러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일본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사안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최근 WHO는 영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변이가 50개 지역으로 퍼졌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변이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 즉 감염력이 최대 70%가 빠릅니다. 남아공 변이체는 항체를 10배 감소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가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발 변이체는 영국, 남아공 변이체의 핵심 돌연변이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전파 속도도 빠르고 면역력까지 감소시키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것이죠. 그러는 사이 일본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브라질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나온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라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오스왈도 크루즈 파운데이션 소속 연구자들이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발견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연구진은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WHO에서도 일본에서 보고된 변이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 수준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변이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집단 면역 형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미야 스와미나탄 WHO 최고 과학자는 감염증 백신이 나왔지만 올해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도쿄올림픽 전 자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여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해 올림픽을 정상 개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WH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의 도쿄올림픽 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 실행에 옮겨진 것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백신 대응이 G7 국가 중 가장 느리다는 비판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G7 중 백신이 승인조차 되지 않은 국가는 일본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신은 부작용의 위험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신속하게 승인한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에 비하면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말로만 백신을 맞춰서 집단 면역을 만들겠다고 했을 뿐 실제로 취한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영국의 사례를 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미국의 제약업체 화이자가 자사 백신의 95% 유효성을 확인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인데 영국은 다음 달 초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영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화이자가 임상시험을 실시하던 기간 동안 데이터를 제공받아 승인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이 임상실험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약사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국내 임상 중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진행 과정이 매우 느린 상태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인종과 민족이 다르면 약물의 효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으면 승인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한 상태입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그래도 영국처럼 임상시험 단계에서 데이터를 집계하는 등 빠른 승인을 위한 방편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화이자 제품으로 일본인 1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가 이달 중 나오면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승인 시기는 아무리 앞당겨도 2월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하면 고령자 등 일반인 접종 시작은 올 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도 현재 일본인 25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 중이지만 일본에서의 승인 신청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미국에서도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확실해졌다며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의 감염증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6개월여 남은 현재 일본 내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현지 여론조사에서도 80% 이상이 올림픽 개최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딕파운드 IOC 위원도 감염병 확산으로 올림픽 개최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은 부랴부랴 한국의 방식까지 따라하게 됩니다. 일본이 결국 한국처럼 입국자 위치 정보 관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일본인과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와 대중교통 사용 제한만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 등 위치 정보 제시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모처럼 만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가 싶었지만 스가의 오락가락 정책은 여전했습니다. 긴급사태를 발령하며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할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이 같은 발언에 오후 8시까지 외출은 괜찮다는 메시지로 인식되면서 급기야 낮에도 외출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여행과 회식을 장려하다가 8시까지만 영업을 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낮에도 외출을 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일본인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허둥대며 이제서야 위치 정보 관리를 도입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치료제 개발이 한창입니다. WHO의 발표에서 보듯 변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WHO는 백신은 특효약이 아니며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국가들에 해를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만으론 전염병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백신을 생산하는 모더나 CEO 역시 인류는 변이되는 바이러스와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라는 섬뜩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모더나 방셀 CEO는 감염병이 풍토병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제는 백신만 가지고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치료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개발된 치료제는 최근 임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치료제의 임상 이상 결과 확진자의 중증 악화 비율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없어지는 기간을 평균 3.4일 단축시켰으며 50세 이상 중증 확진자 회복 기간도 6.4일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치료제 개발을 하며 감염병 극복을 위해 힘쓰는 동안 일본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현의 감염증으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볏짚으로 만든 7m 높이의 고릴라 모형이 설치됐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 저 볏짚 고릴라를 본다고 우울감이 해소될 것 같지도 않은데요. 볏짚 모형 고릴라를 찍기 위해 작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데 오히려 고릴라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염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세계적인 풍토병이 된다는 모더나 CEO의 예상은 정말이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입니다. 한국 제약기업들의 노력이 혁신적인 치료제로 결실을 맺어 모더나 CEO의 예상을 뒤집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